문제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AB가 3, AD가 1, AE가 2인 직육면체에서 다음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벡터 BC의 크기인데 벡터 BC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선분 AD의 길이가 1이니까 선분 BC의 길이도 1이 돼서 벡터 BC의 크기는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벡터 EG의 크기인데 벡터 EG는 지금 여기 이렇게 있죠. 이거는 그렇다면 대각선 EG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벡터 EG의 크기 즉 선분 EG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F의 제곱 3의 제곱이네요. 그리고 FG는 AD의 길이랑 똑같으니까 1의 제곱해서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벡터 DF의 크기 벡터 DF는 선분 DF의 길이랑 똑같을 테고 벡터 DF는 지금 이렇게 가는 벡터를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얘는 삼각형 DHF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할 수 있을 테고 지금 EG의 길이가 우리가 루트 10이라고 구해놨는데 얘는 HF의 길이랑 똑같을 거예요. 자, 이렇게 루트 10이 되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일단 HF의 제곱은 루트 10의 제곱이니까 10이 될 테고 그 다음 DH는 A2랑 길이가 똑같으니까 여기 2의 제곱이 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해주면 루트 14에서 각 벡터들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합동인 정사각형 4개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 벡터 AB를 벡터 A, 벡터 AD를 벡터 B라고 할 때 다음 벡터를 벡터 A와 벡터 B로 나타내시오. 먼저 1번 벡터 HI가 있는데 벡터 HI를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바로 요 벡터가 되겠네요. 자, 이 벡터는 지금 벡터 AB랑 방향이 같고 크기가 똑같게 되겠죠. 그러니까 벡터 HI는 벡터 A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벡터 CF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벡터 CF는 C에서 출발해서 F가 종점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벡터 B랑 똑같게 되겠죠. 크기와 방향이 똑같죠. 그래서 벡터 CF는 벡터 B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벡터 HE인데 벡터 HE는 H가 시점이고 E가 종점이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벡터 B와 크기는 같은데 방향만 반대입니다. 방향이 반대란 얘기는 부호가 반대가 될 테니까 벡터 B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벡터 B라고 적어주면 될 테고 벡터 HG가 있네요. 자, 벡터 HG는 H 시점, G가 종점이니까 이 벡터가 될 테고 그렇다면 벡터 A와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벡터 A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다음 벡터를 모두 구하시오. 1번은 벡터 AB와 같은 벡터를 찾으라고 했네요. 같은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같은 벡터를 찾으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럼 벡터 AB를 표시해 보니까 A가 시점, 벡터 B가 종점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벡터 EF, 벡터 HG, 벡터 DC 이렇게 세 개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작성해 보면 벡터 DC 그리고 벡터 HG 시점과 종점을 잘 고려해서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벡터 EF 이렇게 적어주면 될 테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벡터 AC는 자 이렇게 A에서 출발, C에서 종점입니다. 자, 얘랑 같은 벡터는 그렇다면 E에서 출발해서 G로 끝나는 벡터 EG가 있겠네요. 그래서 벡터 EG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벡터 EG. 자, 3번 문제는 같은 벡터를 찾는 건 아니고 방향만 반대,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인 벡터를 찾는 것입니다. 벡터 AH를 먼저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벡터 AH는 바로 요 벡터를 얘기합니다.
자,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라고 얘기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건 사실 시점과 종점을 바꿔주는 거겠죠. 그래서 벡터 H, A가 하나 있을 테고, 그 다음은 벡터 BG랑 벡터 AH랑 방향이 반대인 거니까 벡터 HA랑 똑같은 벡터를 찾으면 되겠죠. 그렇다면 G가 시점이고 B가 종점인 벡터 GB가 바로 원하는 벡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벡터 GB라고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두 벡터 A와 벡터 B에 대하여 벡터 A 더하기 벡터 B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벡터의 합을 이제 표현하라는 얘기인데, 벡터의 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삼각형을 이용하는 방법과 평행사변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평행사변형. 이 두 문제를 각각 한 가지 방법씩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켜서 활용을 하고, 평행사변형은 우리가 시점과 시점을 일치시켜서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자, 1번을 삼각형을 한번 이용해 볼 건데,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켜야 되는 거니까 벡터 B를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시점을 벡터 A의 종점으로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보면 벡터 B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의 한 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칸 하니까, 자, 벡터 B의 종점이 이쪽에 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 B를 이동시켜 보면 얘가 바로 벡터 B랑 같아질 테고, 그렇다면 벡터 A 더하기 벡터 B는 삼각형법을 이용할 때는 벡터 A의 시점에서 벡터 B의 종점으로 가는 거니까 얘가 바로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되겠죠. 이번에는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하려면 시점과 시점을 일치시켜야 되는 거니까 벡터 B의 시점을 벡터 A의 시점으로 자, 이렇게 옮겨오도록 합시다. 근데 벡터 B가 지금 왼쪽으로 하나, 위쪽으로 두 칸이죠. 왼쪽으로 하나, 위쪽으로 둘이니까 벡터 B의 종점은 그러면 이렇게 이동시켜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얘가 바로 벡터 B를 이동시켜 온 게 되겠네요. 자, 이동시키고 나면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벡터 B랑 같은 자, 크기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벡터 A랑 같은 걸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벡터 A와 벡터 B의 시점에서 자, 다른 평행사변형의 다른 꼭지점을 이렇게 이동해주면 되는 거니까 바로 얘가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되겠죠. 문제 7번입니다. 서로 다른 세 점 ABC에 대하여 벡터 AB 더하기 벡터 CA 더하기 벡터 BC를 간단히 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벡터에 대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배웠는데, 여기서 벡터 CA와 벡터 BC를 교환 법칙에 의해서 일단 한번 위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벡터 BC가 가운데로 오고 벡터 CA가 끝으로 가게 되겠죠. 여기서 앞에 거 두 개를 괄호로 먼저 묶어도 되고, 아니면 뒤에 거 두 개를 괄호로 먼저 묶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괄호로 묶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벡터 BC와 벡터 CA가 되는데, 우리가 벡터의 덧셈 같은 경우에는 종점과 시점이 일치하는 모양을 잘 보면 되죠. 그렇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괄호 안이 벡터 BA가 될 겁니다. 그러면 벡터 AB 더하기 벡터 BA가 될 테고, 바꿔놓고 나서 봤더니 다시 종점과 시점이 일치하고 있죠. 그러면 이 벡터 같은 경우에는 벡터 AA가 됩니다. 자, 벡터 AA란 얘기는 시점과 종점이 일치했기 때문에 0 벡터가 되겠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삼면체에서 벡터 AC, 벡터 BA 더하기 벡터 CD를 간단히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두 번째랑 세 번째랑 위치를 바꿔볼 건데, 두 번째랑 세 번째 위치를 바꾸는 이유는 두 번째랑 세 번째를 위치를 바꿨을 때 벡터 AC의 종점과 벡터 CD의 시점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바꿔보니까 벡터 AC 더하기 벡터 CD 벡터 BA의 합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결합 법칙을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점과 시점이 일치했으니까 앞에 두 개의 벡터 괄호 안에 있는 애는 벡터 AD 더하기 벡터 BA가 될 테고, 두 개의 위치를 또 교환 법칙에 의해서 바꿔보면 벡터 BA 더하기 벡터 AD가 되겠죠. 뭐 안 바꿔도 눈에 바로 보이긴 하지만 바꿔놓고 나면 종점과 시점이 지금 이렇게 일치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일치하니까 얘는 벡터 BD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